자, 일단 탄소화물이라는 거는 이거지. 탄소 원자를 기본 구조로 가지고 있어. 자, 여기에다가 다른 원자가 공유 결합. 자, 수소나 산소 같은 것들이 공유 결합으로 연결된 분자성 물질이에요. 그리고 이 탄소화물은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유기물 또는 유기화합물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자, 생명체 구성하는 물질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이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 바로 이렇게 이제 표현할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탄소화물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뭐부터 먼저 할 거냐면은 탄화수소 할 거야. 여기가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 그리고 1단원에서 탄화수소는 1단원 전체에서 다 나온다. 모래수로 나오지. 양적 관계에서 막 나오고. 자, 탄소화물의 유용성에서 탄화수소 대놓고 나오니까. 자, 탄화수소. 자, 기본적으로 CH의 두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원소로 이루어졌지만 얘를 통해서 나오는 화합물의 수는 어떻게 된다? 굉장히 많아요. 알겠니?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화합물의 수는 굉장히 많어. 자, 다음. 자, 두 개의 원소이기 때문에 얘를 완전 연소를 시키면 CO2하고 물이 생성이 돼. 자, 그 다음. 자, 탄화수소는 무극성 분자야. 그래서 얘는 물에 안 녹아요. 알겠니? CH로 이루어진 것들은 절대로 물에 녹지 않는다. 물에 대한 용해성이 거의 없어. 자, 우리가 극성, 무극성이라는 표현이 원래 이제 3단원에서 배워. 3단원에서. 그래서 이제 전자들이 공유결합하면서 전자들이 이제 좀 치우치게 되잖아. 그럼 전자들이 많이 치우친 쪽에서 마이너스가 생기고 반대쪽은 플러스가 생기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뛰는 거거든. 우리는 이걸 이제 극성이라고 그래. 극성. 근데 탄화수소는 이 전자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전하가 없는 거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하를 띄지 않기 때문에 무극성이라고 해. 근데 물은 극성이에요. 그래서 물에 안 녹아요. 알겠지? 그래서 극성은 극성끼리 잘 녹이고 무극성, 무극성끼리 잘 녹아. 그래서 물에 안 녹아. 대신 자, 이것도 중요하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요거야. 자, 뭐냐면 얘네들은 녹는 점, 끓는 점 있잖아. 끓는 점은 무엇에 비례하냐?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니까 가지고 있는 질량, 분자량에 비례한다. 알겠지? 분자량에 비례한다.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 메테인하고 자, 얘를 비교할 거야. 그러면 끓는 점이 누가 높냐? 얘가 높아. 얘 마이너스 0.5도씨. 얘는 마이너스 164도씨.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야. 무슨 얘기 알겠지? 얘는 분자량이 16이고 얘는 분자량이 50 얼마잖아? 56이잖아.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까지 낮춰야지 그러니까 분자는 왜냐면 분자 간에는 저기 아주 약하게 잡아당기거든. 결합이 없어. 그래서 분자 간에 녹는 점 끓는 점 굉장히 낮아.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도 이렇게 돼. 자, 이게 바로 이제 탄화수소인데, 우리가 탄화수소 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탄화수소를 어디에서 많이 얻냐면, 원유에서 많이 얻는다. 알겠지? 그래서, 원유에 분별 중류가 나와. 원유의 분별 중류. 그래서 원유는 CH로 이루어진 혼합물들이야. 혼합물. 자, 분별 중류는 뭐냐?
자, 액체 혼합물들이 있어. 자, 얘를 가열을 할 거야. 그럼 누구부터 기화가 될 거냐? 끓는 점이 높은 액체부터 기화가 될 거냐? 끓는 점이 낮은 액체부터 기화가 될 거냐? 그렇지? 그래서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기화돼서 빠져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럼 끓는 점이 낮다는 얘기는 봐요. 뭐야? 분자량이 적은 거지. 다시 말해서 탄화수소니까 어떻게 돼? 분자량이 적다는 거는 탄소의 수가 어떻게 돼? 적다라는 거야. 아니, 탄소가 많을수록 분자는 클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바로 그 얘기야. 그 얘기. 이렇게 중류탑에다가 여기다 원유를 자 넣어주는데 여기서 이제 가열을 자 밑에서 가열을 할 거예요. 가열을. 그럼 이제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기체로 막 빠져나오겠지? 근데 이제 요 안에는 있잖아. 이렇게 단이 있어. 단이. 그래서 단이 이제 요렇게 있고. 자, 기화된 놈이 이렇게 단을 타고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먼저 기화되겠지. 끓는 점이 낮다는 얘기는 분자량이 작아. 즉, 가볍다는 얘기야. 그러면 가벼우니까 어떻게 돼? 더 빠르겠지, 기체는. 그래서 이게 빠르게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빠르게 막 올라가다가 자, 요렇게 해서 뭐가 빠져나오냐? 여기에 석유가스가 빠져나와. 그래서 기체 상태로 빠져나와. 그래서 여기에 석유가스가 프로페인하고 뷰테인이라고 불러. 알겠니? 그래서 얘를 프로페인 명칭이 자, 얘를 뷰테인이라고 그래. 프로페인, 뷰테인. 그래서 얘 가지고 뭘 하냐. 우리 그 LPG라고 하는 것이 바로 프로페인과 뷰테인이에요. 그 자동차 가스차 있잖아. LPG 차량, 연료로 쓰기도 하고, 가정용, 난방, 가정용 연료로 쓰기도 하지. 식당 같은 데 LPG 많이 쓰지. 도시가스 없는 데는 LPG 많이 쓴단 말이야. 그래서 석유가스가 먼저 기체로 빠져나와. 그 얘네 빠져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끓는 점이 낮은 것이 또 기화돼서 올라가겠지? 그래서 올라가다가 요쯤에서 액체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나프타라고 해요. 나프타. 그래서 나프타라는 물질들이 빠져나와요. 여기는 탄소가 5개부터 10개 사이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5개 탄소부터 10개 탄소가 나프타라는 형태로 빠져나오면서 자, 이 나프타는 어디에 많이 사용되냐? 우리 가솔린, 휘발유 있지? 자동차 연료. 자동차 연료. 요게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합성 고분자 물질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분자 물질을 만들 때 우리 뭐 합성 섬유나 합성 고무, 플라스틱 이런 것들 만들 때 그 고분자의 원료가 바로 납타에서 얻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납타에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고분자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실생활에 사용되는 물질들을 만드는 화학 공업을 뭐라 하냐면 중화학 공업이라고 불러. 그거를. 그래서 납타가 빠져나와. 그래서 납타가 빠져나오면 그 다음에 또 기화되겠지. 끓는 점이 낮은. 그래서 기화되면서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뭐냐. 등유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돼요. 등유. 그래서 등유가 나오는데 등유 같은 경우 우리 주로 보통 이제 우리 기름 보일러라고 하는 것들 가정용 난방으로 많이 사용이 된다. 알겠지? 가정용 난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등유 같은 경우는 이제 비행기 연료로도 사용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등유가 빠져나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경유가 빠져나와. 경유. 그래서 석유가스, 나프타, 등유, 경유 액체 상태로 경유가 빠져나와. 자, 경유는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디젤 연료라고 그래서 경유 차량 있잖아. 경유 차량의 엔진을 디젤 엔진이라고 그래. 디젤 엔진. 그래서 경유 차량이나 뭐 버스나 트럭 이런 데 많이 사용이 되는 게 경유야. 자, 경유가 다 빠져나오면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 아래쪽에는 이제 무거운 중유라는 것이 빠져나와요. 중유. 그래서 중유는 이제 우리 선박용 연료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유를 분별 중요하게 되면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이제 빠져나니까 여기가 끓는 점이 낮단 말이야. 그래서 쭉 이게 끓는 점이 가장 낮은 거. 그래서 점점 올라가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온단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찌꺼기 있겠지.
그거를 우리가 아스팔트. 찌꺼기. 그래서 얘는 도로 포장하는 데 많이 사용이 돼. 원유를 분별 중류했을 때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나오는데, 그럼 이제 끓는 점이 여기서 제일 낮잖아요. 그치?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돼요?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이 얘기는 뭐야? 탄소의 수가 많아진다는 얘기야. 알겠니?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석유가스니까 얘는 기체로 빠져나와. 그치? 근데 얘네들은 잘 봐라. 액체 상태로 빠져나온다. 왜냐면 여기 올라갈수록 이게 이제 25도씨 실온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끓는 점이 25도씨보다 낮고 얘네들의 끓는 점은 25도씨보다는 높다는 얘기야. 그래서 25도씨에서 액체 상태로 빠져나오고, 자, 마지막에 요 아스팔트가 고체 상태로 빠져나오는데, 자, 얘네들 있죠? 석유가스 순물질이니? 나프타는 순물질이야? 아니란 말이야. 모두 다 혼합물이야, 혼합물. 그러니까 끓는 점이 비슷한 물질들이 섞여서 나온다는 얘기야. 여러 개 물질들이. 이게 탄소 5개부터 10개까지잖아. 그러니까 끓는 점이 비슷한 여러 개 물질들이 섞여서 나와. 그래서 얘네들의 끓는 점 보면은 하나가 아니라 구간을 가져, 구간. 그러니까 원유를 분별 중류하더라도 분별 중류에서 나온 이 물질들은 전부 다 뭐야? 순물질이 아니라 혼합물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탄화수소는 바로 이 원유에서 주로 얻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뭐냐면 여기 석유가스가 요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석유 원유에서 얻지만은 메테인, 얘는 이제 우리가 천연가스라고 그래. 천연가스. 그래서 얘는 절대로 원유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알겠니? 자, 원유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자, 얘네들은 전부 다 그 천연가스층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해. 원유를 끓여서 나온 거 아니에요? 원유에서 안 나오는 거. 아니, 근데 메테인은 천연가스야. 원유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천연가스층이 따로 있어. 원유가 따로 있고, 석유가 묻혀있는 원유층이 따로 있고, 얘만 따로 있는 천연가스층이 따로 존재해. 그래서 CH4는 원유에서 얻는 게 아니야. 자, 탄소 3개부터 원유에서 얻는 거야, 석유에서. 탄소 3개짜리부터. 그래서 CH4는 천연가스인데 얘는 원유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천연가스층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한다. 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탄화수소, 이제, 이런 거지, 이런 거. 탄화수소. 자, 됐니? 자, 이 탄화수소가 내용이 조금 많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어떤 식이냐. 자, 탄소는 체외각 전자가 4개야. 그래서 얘는 4군데에서 공유 결합을 합니다. 알겠니? 그래서 결합선이 4개가 돼요. 자, 수소는 체외각 전자 1개이기 때문에 결합선이 하나입니다. 자, 산소는 체외각 전자 6개니까 전자 2개가 부족하죠? 그래서 결합선이 2개. 알겠니? 자, 질소는 체외각 전자가 5개니까 8개 되려면 3군데 공유 결합을 해야 돼. 알지? 자, 이거야, 이거. 잘 봐도. 자, 탄소가 1개가 있어. 탄화수소니까 이제 CH만 얘기할 거야. 요것만 가지고 얘기할 거야. 알겠지? 근데 뒤에 이제 탄소화물 하면 얘 산소까지 들어가고, 조금 더 나오면 이제 뭐, 우리 요소 같은 경우는 질소도 언급이 돼서 그림으로 막 나올 거야. 구조식으로. 자, 탄소가 하나입니다. 그러면 결합선 4개니까 얘는 뭐가 돼요? CH4가 되겠죠. 자, 탄소 원자 2개가 단일 결합을 해요.
그럼 탄소는 결합선이 4개가 돼야 되니까 결합선을 표시해주면 요 자리가 다 수소야. 얘는 탄소 2개, 수소 6개가 된다. 맞니? 자, 탄소 원자가 3개가 있고 요렇게 단일 결합하게 되면 결합선을 4개 맞춰버리면 요렇게 나올 거야. 맞지? 그럼 얘는 탄소 3개, 수소 8개가 돼요. 자, 탄소가 4개가 있어. 그럼 4개 간의 단일 결합. 자, 결합수 맞춰버리면 얘가 탄소 4개, 수소 10개가 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규칙성을 보게 되잖아. 자, 탄소 원자가 N개예요. 자, 그럼 수소는 어떻게 돼? 규칙성을 따지면. 자, 수소 원자는 H10. 그렇지. 요거지, 요거. 자, 그럼 요렇게 되면은 단일 결합으로만 존재할 거야. 맞니? 탄소 간에. 자, 얘를 메테인이라고 부른다. 얘를 에테인이라고 부르고, 자, 프로페인, 자, 뷰테인, 자, 요렇게 부를 거야. 알지? 자, 메테인, 에테인을 우리가 천연가스라고 그래. 그래서 천연가스 측이 따로 존재한다. 알겠지? 그 다음에 프로페인, 뷰테인을 석유가스라고 얘기를 해. 자, 특히 요 메테인을 끄집어내면, 자, 탄소가 있고 수소가 4군데 있잖아. 자,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 요렇게 표시할 거야. 그럼 여기가 이제 공유 전자쌍이잖아. 전자쌍이니까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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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지. 자,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우리가 화학에서 물질로서 안정하다. 자, 물질로서 안정해지려면 변화가 어떻게 돼야 돼? 적어야 된다. 그치? 그래서 변화가 적으려면 에너지는 작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인력은 커야 되고. 반발력은 작아야 돼. 그러면 여기가 전자쌍이니까 마이너스끼리 뭐가 생겨버려요? 반발력이 생기겠지? 그럼 이 구조가 안정한 구조를 이루려면 어떻게 돼? 얘네 간의 반발력이 최소가 돼야 돼. 그럼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자, 모든 결합각이 다 똑같아야 돼. 알겠지? 요 사이의 각이 다 똑같아야 돼. 그래야지 반발력이 최소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얘는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되냐? 바로 요런 식으로 정사면체 모양을 이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탄화수의 기본 구조는, 자, 이렇게 메테인 같은 건 정사면체가 되고, 알겠지? 그러면 요 각은 전부 다 몇 도냐면 109.5도라는 결합각을 가지게 돼. 자, 이게 바로 이제 메테인의 구조야. 그래서 이 메테인이 바로 요거고, 자, 지금 계속 메테인이다. 자, 메테인은 천연가스가 되고, 자, 도시가스의 원료로 사용이 되겠지. 그치? 그리고 얘는 온실기체 중에 하나가 돼. 이산화탄소와 함께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범인이 메테인이야. 가장 큰 범인은 CO2고. 그치? 그리고 얘는 무슨 기체냐? 부패할 때 나오는, 자, 우리가 무산소호흡하게 되면 발효하고 뭐가 있다고 그랬어? 부패. 그럼 발효와 부패는 무산소호흡이니까 중간에 어떻게 중간 생성물이 나오잖아. 그 중간 생성물 중에 이제 약간 독성이 있으면 유독한 거는 부패고 유익한 거는 발효가 되고. 그래서 그때 나오는 중간 생성물 중에 하나가, 왜 자꾸 글씨가 썩을 때 나오는 부패기체. 알죠? 자, 이것이 바로 메테인입니다. 무산소호흡에서 부패가 있지. 발효와 부패. 그래서 부패는 이제 아주 해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 부패된 음식 먹으면은 식중독 걸리고 상하잖아. 맞아. 이제 그런 것들. 자, 그 중에서 이제 메테인 기체. 그래서 요 메테인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 쓰레기 매립지, 늪지, 그리고 가축들. 왜냐면 가축들은 걔네들 먹는 푸들들을 어떻게 돼? 다 썩게 부패시켜서 소화시키잖아.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게 바로 메테인이거든. 자, 그다음 프로페인이나 뷰테인은 석유가스입니다. 얘네들 LPG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원유에서 얻죠. 자, 요거는 천연가스는 천연가스층이 따로 존재해. 원유가 아니야. 알겠죠? 천연가스층이 따로 존재해. 바로 이제 요런 거지. 자, 잘 봐둬야 된다, 이거. 그래서 요 메테인하고 에테인, 프로페인, 뷰테인까지는 문제로 자주 언급이 돼. 특히 메테인의 요런 것들은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되고. 자, 그럼 이번에는 뭐냐. 탄소 원자가 있는데 이번엔 이중결합할 거야. 이중결합. 탄소는 결합선이 4개니까 4개 만들어요. 그럼 얘는 탄소 2개, 수소 4개가 되죠. 자, 탄소 원자가 3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중이야. 하나는 단일 결합이고. 그럼 결합선 4개 만들어 봐. 이렇게 되네. 그 얘는 탄소 3개, 수소 6개 됩니다. 자, 어떤 규칙성이 있어요? 탄소가 N개면 수소는 2N이 되죠. 그래서 얘는 이중결합이 1개가 포함이 돼 있다. 그렇죠? 이중결합이 1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탄소 3개가 이렇게 고리 형태를 이루고 있어. 그럼 결합선 4개 만들어 봐. 그럼 얘는 탄소 3개, 수소 몇 개가 돼? 6개가 돼. 그치? 자, 명치 안 했구나. 얘는 에텐, 프로펜이라고 부르고요. 자, 얘는 고리 형태이기 때문에 사이클로 프로펜이라고 불러요. 자, 탄소 4개가 고리를 이루고 있어. 그럼 결합선 4개 만들면 이렇게 되겠지. 탄소 4개, 수소 8개. 그래서 프로펜이 아니라 프로페인. 얘는 사이클로 뷰테인. 자, 이렇게 얘기한다. 자, 그럼 얘랑 봐봐. 얘도 탄소 N개, 수소 2N이지. 맞니? 고리 구조를 가지면서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치? 자, 얘랑 얘를 봐요. 뭐가 똑같아요? 분자식이 같지? 그래서 얘네처럼 같은 분자식인데 뭐가 달라? 구조가 다르지. 얘는 사슬이고 고리지. 그래서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물질의 성질도 달라지겠지. 우리는 이 둘의 관계를 뭐라 부른다? 이 둘의 관계를 이성질체라고 부른다. 자, 이 둘의 관계를 이성질체라고 한다. 자, 다음에. 자, 탄소 2개가 있는데 이번에 3중 결합이야. 그럼 결합선 4개 만들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탄소 2개, 수소 돼요. 그래서 얘를 에타인이라고 불러요. 에타인. 그럼 탄소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3중 결합이고 나머지 단일 결합이야. 그럼 탄소 결합선이 4개가 되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지. 그럼 얘는 탄소 3개, 수소 4개. 그래서 프로파인이라고 부르는데 명칭은 딱 얘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명칭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굳이 명칭까지는 알 필요는 없어. 알겠지? 자, 어떻게 돼요? 탄소 N개면 수소는 EN-얘. 봐봐. 여기에서 수소가 2개가 빠지잖아. EN인데 거기다 2개 빠지니까 마이너스 하면 되지. 그치? 그래서 요렇게 되고, 자, 이때는 3중 결합이 1개가 포함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탄화수소가 나와. 탄화수소가 나와. 알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중요한 거, 우리 뒤에 이제 몰 문제라든가 양적 관계 문제 풀 때 탄화수소 연소 반응식 나오잖아. 그러면은, 자,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탄소 원자가 N개면은 수소 원자는 자, 최대 몇 개까지다? 응? 최대 몇 개까지다? 그치, 2n 플러스 2예요. 그리고 봐봐, 2n 플러스 2,
2N, 2N-2 짝수란 말이에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탄화수소에서 그거 기억나? 만약 분자량이 40이야. 그러면 분자량이 40이란 얘기는 탄소가 4개가 될 수가 없지. 4개면 48이니까. 그 탄소가 3개야. 그러면 36이네? 그럼 이 둘의 차이가 4지. 그 4가 바로 수소에 해당하니까 수소가 몇 개 있어? 4개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거 이용해서. 그럼 탄소가 2개면 수소는 몇 개가 돼? 여기 24니까 16개잖아요. 자, 그럼 이거 성립돼 안 돼? 얘 때문에. 성립이 안 되잖아. 얘밖에 안 된다. 그래서 탄화수는 분자량을 알면은 뭘 할 수가 있다? 분자식이 나온다. 자, 분자식이 나오니까 분자식, 실험식 다 구할 수 있지. 바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사진결합은 없어요. 결합선 4개인데 탄소끼리 다 결합해봐. 그럼 수소랑 결합 못 하잖아. 무조건 결합. 그래서 단일 2중 3중. 그래서 탄화수소는 단일 2중 3중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사슬 구조와 고리 구조로 되어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거.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막 그 실험식 분자식 할 때 바로 다이렉트로 찾는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지. 우리가 이제 그 연소 양적 관계에서 이런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자, 1몰에 탄소 M개, 수소 N개를 완전 연소시켰어요. 그랬더니 2몰에 CO2가 생성이 됐답니다. 그러면 1몰의 탄화수소를 연소시켰더니 2몰의 CO2가 생겼다는 얘기는 탄소가 몇 개짜리야? 2개짜리란 얘기예요. 맞니? 탄소가 2개니까 어떻게 돼요? 2몰의 탄소가 생기잖아. 여기 탄소 원자가 2몰이지. 여기도 탄소 원자가 2몰이란 얘기야. M이 2란 얘기야. 그거 봐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다른 자료 주어질 거야. 자, 그럼 이제 이걸 계산할 때 이게 수능 기출문제라서 그래. 수능 기출문제 나왔던 문제야. 그럼 이거를 이제 복잡하게 이제 우리가 식을 세워서 풀어야 되잖아.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 왜? 자, 수소 최대 몇 개? 6개잖아요. 그 다음에는 4개잖아요. 그 다음에는 2개잖아요. 그럼 3개 중에 하나야. 그 이제 연소 반응식 쓴 다음에 주어진 조건에 맞는 걸 찾으면 돼. 이게 수능 문제로 나왔던 거란 말이야. 이렇게 이용할 거야, 이렇게. 저 모르게 화학식 써야지. 이거 왜 중요했잖아. 탄소 연소 반응식 써야 된다. 그래서 얘가 2개 CO2, 3개 H2O, 그치? 이렇게 나오잖아. 산소 3개, 4개니까 2분의 7 이렇게 하고, 자, 탄소 2개, 수소 4개면은 O2, 2개 CO2, 2개 H2O니까 산소, 2개, 4개, 6개 앞에 3 붙여주고, 그 다음에 탄소 2개, 수소 2개, O2, 그러면은 2개 CO2하고 1개 H2O니까 4개, 1개, 5개니까 2분의 5 해주고, 그래서 요게 맞춰가지고서 주어진 조건하고 맞는 반응식을 찾아서 문제 풀어버리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문제를 좀 심플하게 풀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탄화수소에 대해서 잘 정리해놔야 돼. 먼저, 자, 알코올이라는 것이 있다. 알코올. 자, 요렇게 표현하면은 얘는 분자식은 아니다. 무슨 식? 시성식. 시성식. 여기 OH라는 작용기를 뺐잖아. 뽑아냈잖아. 그치? 그래서 알코올은 우리가 ROH에서 요 OH라는 작용기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그럼 얘를 메탄올이라고 하고, 자, 얘를 에탄올이라고 할 거야. 그치? 구조식을 그리면은
탄소 하나에 수소 3개 있고 OH. 여기가 작용기야. 자, 얘는 탄소 2개가 단일 결합에 자, 수소가 5개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OH 이렇게 작용기가 오는 거야. 그래서 메탄올, 에탄올.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코올이라고 이제 얘기를 칭하거든. 그렇지? 그랬을 때, 자, 이 메탄올, 에탄올 같은 경우는, 자, 일단은 메탄올은 먹으면 죽는다. 굉장히 위험한 거야. 근데 메탄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파스 만들 때 많이 사용하고, 뭐? 옛날 로시아는 그치.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이제 메탄올에서 에탄올로 싹 다 바뀌었지.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요거, 이제 알코올 램프 이런 데도 많이 사용되고, 연료도 사용되고. 자, 에탄올의 사용을 잘 봐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이제 우리가 주정이라고 그래, 주정. 술 만들 때 쓰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에탄올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어디에 많이 사용하냐? 손소독제. 그리고 소독약. 그래서 아이오딘 딩크라고 해가지고 아이오딘 딩크에서 이제 빨간 약 있지. 자, 그때 만드는 게 이제 에탄올 가지고 만들어. 에탄올. 자, 그 다음. 자, 카복시산이라는 탄소화물이 있어. 자, 그래서 요 COH가 작용기야. 자, 요 OH의 작용기를 하이드록식이라고 그래. 하이드록식이. 자, COH를 카복실기라고 하는데, 요 카복시산은 특징이 뭐냐면, 잘 들어요? CH는 물에 안 녹아요. 알겠니? 근데 CHO는 대부분이 물에 녹아요. 알겠지? 응? 그래서 요렇게 이제 구분해서 조금 이제 외우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CH는 물에 안 녹지만 CHO는 물에 녹는다. 그래서 알코올 물에 잘 녹아요. 그치? 그 다음에 카복시산도 물에 녹아요. 근데 물에 녹았을 때 물에 녹아서 수용액이 되잖아. 얘는 약산성을 띈다. 다시 말해서 RCOOH가 물에 녹으면은 RCO-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산성을 띈단 말이야. 그래서 약산성을 띠는 물질인데, 자, 얘하고, 자, 얘가 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폼산이라고 얘기하고, 얘를 아세트산이라고 얘기해. 폼산, 아세트산. 자, 일단 구조식은, 자, 요렇게. 그럼 여기가 바로 작용기야. 얘는 첫 번째 탄소에 수소 3개고 두 번째 탄소에 요렇게 돼 있다. 그래서 여기가 작용기가 돼. 그치? 자, 폼산은 개미산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그래서 개미나 벌에 쏘였을 때 독성을 일으키는 게 바로 얘야. 그치? 그럼 아세트산은 자, 식초의 원료가 돼요. 그래서 식초를 만든다고 해서 초산이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이 아세트산 가지고 뭐 만드냐? 아스피린을 제조할 때 쓴다. 메탄올은 파스야. 그래서 파스를 먹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분해돼서 메탄올이 생성되는 거야. 그래서 파스를 먹으면 안 돼. 근데 아스피린은 먹어도 어떻게 돼? 식초가 만들어지잖아. 식초는 우리가 먹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 있다. 알데하이드. 그래서 RCHO 해서 CHO라는
자, 포르밀기라는 작용기를 가져. 포르밀기. 자, 학교마다 이제 요 파트를 조금 이제 깊게 들어간 학교도 있고, 이제 차이가 나는데. 자, 일단, 카복시산을 빼고는요, 다 물에 녹으면 중성이야. 알지? 그래서 산성되는 건 무조건 요 카복시산밖에 없어. 나머지는 물에는 녹지만 이온화가 안 돼. 그래서 비전해질이라고 하는데, 자, 뭐가 있냐? 얘하고, 자, 얘가 있어. 알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폼알데하이드라고 그래. 자, 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라고 부른다. 구조식 그리면 자, 요렇게 되고 얘는 자, 요렇게 돼. 그래서 이런 어떤 구조식의 차이가 있고, 자, 폼알데하이드는 일단 얘는 가구용 접착제 원료로 많이 써. 그래서 우리가 새 집으로 이사 가게 되면은 가구에 있는 접착제에서 얘네들이 빠져나와서 새 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물질이야. 그리고 자, 방부제, 포르말린. 그 방부제가 바로 폼알데하이드를 물에 녹이면 방부제가 되는 거야. 알지? 그 다음에 이제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우리가 에탄올, 술을 먹잖아. 간에서 에탄올을 얘로 분해시켜요. 알지? 그래서 얘가 이제 우리가 술 먹고 난 다음에 숙취를 일으키는 원인이 얘가 돼. 알지? 그래서 크게 이제 요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은, 자, 얘가 있어. 얘를 우리가 아세톤이라고 그래. 아세톤. 구조식은 자, 요렇게 우리가 표시한다. 알지? 자, 아세톤 어디에 쓰이냐? 매니큐어 제거의 그룹. 그치? 많이 쓰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탄수화물들이 있어. 주로 이제 문제 나오는 것은 한 요 정도. 자, 정리 좀 해두면 돼. 폼알데히드. 알데하이드. 아이드. 응. 프롬알데하이드 다른 거예요? 어? 프롬알데하이드. 프롬알데하이드라면 없어. 폼이야, 폼. 폼알데하이드. 포르말린. 얘를 물에 녹이면 방부제. 포르말린이라고 하지. 방부제. 그 있잖아, 초등학교 때 거기 뭐 과학시나 보면은 막 그 큰 병에다가 막 개구리 막 이거 해가지고 막 담겨져 있지. 그리고 시체 닦을 때, 시체 방부 처리할 때 쓰는 거. 굉장히 위험하지.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의 유용성에서 마지막으로 자, 언급되는 거. 자, 플라스틱이라는 것이 있다. 또는 얘를 우리가 합성 수지라고 그래. 수지. 자, 수지가 자, 이게 뭐냐면은 배수지가 아니라 레진이야, 레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송진 같은 거 있지, 송진. 그래서 이 수지란 뜻은 액체 상태에서 굳으면 단단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굳으면 단단하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생활에 이제 플라스틱을 만들자는 거지. 이 합성 수지라고 하는데, 자, 이 플라스틱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열가소성 플라스틱, 또 열가소성 수지. 그다음 두 번째는 열경화성
수지 또는 열 경화성 플라스틱. 그래서 열 가소성, 열 경화성. 자, 가소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가소성이 크다는 거는 변형이 잘 된다. 그 열을 받으면 가소 어떻게 돼? 변형이 된다. 자, 경화라는 뜻은 단단해진다, 딱딱해진다. 그래서 얘는 열 받으면 딱딱해진다. 그래서 열 가소성은 열을 가하면 쉽게 변형이 되면서 타버려요. 알지? 우리 비닐 같은 거.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열 가소성은 열을 받으면 오히려 단단해지고요. 자, 연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단해요. 자,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왜 그러냐? 바로 구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이제 고분자 물질을 만들어. 그래서 고분자 물질을 만들면, 자, 이거를 하나로 길게 뿌르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실처럼, 섬유처럼 만들어지는 건데, 그 섬유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거야. 그럼 얘는 있잖아, 이게 군데군데 이게 결합이 적게 돼 있고, 얘는 빽빽하게 결합이 돼 있어. 빽빽하게. 빽빽하게. 그러니까 열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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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끊어지면서 변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열을 가하면 끊어야 되는 결합이 너무 많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결합에서 얘네들이 조금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열에 대한 저항성이 크단 말이야. 자, 열 가소성은 열을 가하면 쉽게 녹아요. 알겠지? 하지만 열 경화성은 열을 가하면 녹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하고 접촉할 수 있는데 사용하는 플라스틱 이런 것들 단단하잖아. 여기 전류가 흐르니까. 그치? 바로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 자, 여기에 있는 플라스틱도. 그치? 여기 굉장히, 이거. 전열기니까 열이 엄청나게 발생하지? 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데 우리가 가전제품이라든가 열과 접촉하는 데 많이 쓰여. 거기에 쓰이는 거고. 자, 그럼 열 가소성에는 뭐가 있냐? 자. LDP. HDPE, PVC, PS, PP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열 가소성 플라스틱이야. 자, low density polyethylene. 아, 또 하나가 있구나. PET. 자, 얘는 high density polyethylene.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플라스틱 용기 있지. 그래서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가 low density야. 자, 불투명한 것이 하이 덴서티. 그래서 보통 우리 플라스틱 용기들 이런 거 얘기하고, 자, PVC 파이프라든가 비닐 봉지. 자, 폴리스티렌이라고 해서 폴리스티렌.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우리 스티로폼 라면 봉지. 자, 폴리프로필렌. 얘도 라면 봉지나 필름. 그리고 병뚜껑. 페트병. 자, 페트병. 페트병에 뜨거운 물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해? 페트병이 쪼그라든단 말이야, 변형이 돼서. 그치? 그래서 이러한 것들. 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도 외우는 거 아니야? 자, 열 경화성은 열을 받으면 굉장히 단단하죠. 그래서 얘는 무슨 수지, 무슨 수지로 끊어요. 페놀 수지. 요소 수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테팔. 우리 후라이팬 코팅한 게 바로 테팔이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테프론이라고. 테팔은 제품 이름이고, 정확한 명칭은 테프론이라고 그래, 테프론. 그래서 이제 우리 후라이팬 코팅에 쓰인단 말이야. 그럼 후라이팬은 열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 그 코팅이 녹으면 안 되지. 그래서 얘는 열에 강한 거야. 그래서 보통 무슨 수지로 끝나는 거는 바로 이제 열 경화성이야. 플라스틱으로 그러니까 경화성이 플라스틱으로 코팅하는 거죠. 그러니까 테프론이라는 플라스틱을 후라이팬에 얇게 입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열을 받아도 안 녹아. 코팅이 벗기지 않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데 많이 쓰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열에 약하거든. 열 가소성.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러니까 열하고 접촉하지 않은데 쓰이는 플라스틱은 보통 열 가수성, 전기나 열과 접촉하는 곳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열 경화성. 그럼 주전자 뚜껑에서 손잡이 플라스틱 있지? 그 가수성이야, 경화성이야? 경화성이죠. 열과 접촉하니까. 프라이팬 손잡이, 냄비 손잡이, 플라스틱으로 된 손잡이들 있잖아. 그런 것도 열 경화성이란 말이야. 자, 이 플라스틱은요, 단점이 뭐냐면은 얘는 생분해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레기나 이런 것들은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데 이 플라스틱은 분해가 거의 안 돼. 그래서 뭐 100년, 200년 이런 식으로 계속 있단 말이야. 그래서 환경오염 일으키지. 그래서 우리는 플라스틱을 뭐 할 거냐? 재활용을 할 거야. 그래서 요게 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잖아. 그럼 이것이 바로 재활용 마크가 돼. 예전에는 여기에 숫자가 들어갔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래서 1번이 뭐 HDP, 2번이 LDP, 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했는데 지금 이제 여기가 숫자 대신 얘가 들어가요. 여기 기호가 들어가요. 기호. 그래서 기호가 들어가면서 요 얘네들이 그냥 그대로 여기 나옵니다. 알겠니? 그래서 플라스틱 제품 보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숫자 대신 요게 뭐 PS, 폴리스티린이구나. HDP, 고밀도 폴리에틸렌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 PVC, PVC로 사용됐구나. 근데 이 재활용은요, 열 가소성만 가능하다. 왜? 녹여서 다시 제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열 가소성, 열을 가해서 녹인단 말이야. 그럼 열 경화성은 얘는 열을 가해도 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재활용을 못 해요. 그래서 열 경화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모아가지고서 잘게 잘라서 뭐 충전재라든가 이런 데 많이 사용이 돼. 그래서 다시 제품을 만드는 거는 열 가소성 플라스틱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자, 됐니? 그럼 열 경화성은 재활용으로 그렇지. 열경화성은 재활용해서 다시 제품 만드는 게 아니라 열경화성을 얘를 잘게 잘라가지고 쪼개서 어떤 이제 충전재 이런데 완충재 놀이터 보면 이제 푹신푹신하잖아. 밑에 이제 충전재 또 도로 포장할 때 집 지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충전재로 들어가는 거지. 진짜 높은 온도에 나도 안 녹아요. 타죠. 타죠. 그러니까 녹기 전에 타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열을 오랫동안 가면 그래서 봐봐 이런 데 열 가면은 이게 녹지 않아. 막 그림이 막 생겨. 그래서 이게 막 계속 오랫동안 가면 결국 여기서 이제 조금씩 불이 조금씩 이제 붙으면서 아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열에 굉장히 강한 거야. 열에 굉장히 강한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거 또. 자, 여기가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확인을 좀 하면 저 거기 93페이지 자, 예를 들어서 40번 문제 봐봐. 그러니까 별거 없어. 자, 한 번 문제 풀어보면 그 다음에 되게 쉬워. 93페이지. 93페이지로 되어 있을 텐데, 아니, 요거. 내신 대비. 93페이지. 자, 40번 문제. 그냥 별거 없어. 자, 가는 CH4. 얘는 탄소 3개, 수소 8개.
자, 얘는 탄소 4개, 수소 10개입니다. 맞지? 그래서 탄화수소예요. 탄화수 물에 안 녹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얘는 LNG고 얘네들은 LPG니까 연료로 사용이 되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완전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 물이 생성이 되잖아요. 끝. 별거 없어. 자, 그런데 45번 문제 봐봐. 45번 문제. 자, 체크. 자, 서로 다른 탄화수소에 대한 거야. 자, 봅시다. 2n 플러스 2예요. 2n 플러스 2예요. 그 얘네들은 전부 다 탄소 간에 뭘로 이루어져 있다?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간은 탄소 3개가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맞니? 자, 그랬을 때 수소 원자 3개와 결합한 탄소 원자, 다시 말해서 CH3 부분을 찾으라는 얘기야. 여기 CH3지? 여기가 CH3지? 그럼 몇 개니? 2개네. 나와 다는 탄소가 4개야. 그럼 탄소 4개 한 다음 단일 결합을 해. 그럼 여기가 CH3고 CH3 2개죠. 그런데 3개짜리 있다네. 자, 뭐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번에는? 얘하고 얘는 같은 구조야, 다른 구조야? 그렇지. CH3 몇 개? 3개네. 얘는 2개네. 그치? 그래서 A하고 B는 똑같습니다. 2로. 내가 왜 구조시 강조한 거 알겠지? 이런 식으로 이따위로 문제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둘의 관계를 뭐라고 그래? 이성질체. 다른 구조잖아요. 자, 그럼 이번에 니은 봐봐. 수소 원자 2개가 결합한 거니까 CH2를 찾으래. 자, 지금 얘가 나가 되고 얘가 다가 되죠. 그치? 자, CH2 한 개네. 가는 나는 2개네. 다는 없지? 0개지. CH2 없잖아. CH3, CH3, 여기는 CH. 얘는 CH잖아. 그 얘는 0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가 가보다 많다. 맞지? 그 다음 다에는 탄소 원자 3개와 결합한 탄소 원자가 있다. 자, 요 탄소 원자 봐요. 그치? 3개의 탄소 원자하고 공유 결합하지. 하지만 얘는 다 2개하고 결합합니다. 얘하고 얘는. 그치? 그래서 기억니한테. 이게 탄화수소가 원래 이거는 이제 우리 3단원에서 주로 많이 다루는 건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자, 다음 48번 같은 경우 자, 봐요. 간은 CH4 메테인이야. 자, 여기가 CH3고 여기가 CH2고 OH네. 그러면은 탄소 2개, 수소 5개, OH니까 얘는 에탄올이야. 맞니? 자, 여기가 CH3고 C5고 여기가 OH네. 그러니까 얘는 CH3, COOH에서 뭐가 돼요? 아세트산입니다. 자, CH는 물에 녹아 안 녹아요? CHO는? 그래서 틀렸잖아요. 나오잖아. 그치? 자, 에탄올하고 아세트산은 상온 25도씨에서 무슨 상태? 액체잖아. 알코올.
에탄올 액체잖아. 식초도 액체잖아. 그 니은 맞아. 그치? 자, 그럼 잘 봐. 디귿복인데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시킬 거야. 자, 이 포도당이 발효가 됩니다. 무산소 호흡하게 될 거예요. 자, 에탄올이 돼요. 무산소 호흡하게 되면.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알코올 발효라고 그래. 자, 그래서 녹말에서 에탄올을 얻어요. 그렇죠? 뭐니 이거? 막걸리. 이게 막걸리야. 자, 에탄올을 가만히 뚜껑을 공기랑 접촉시킨 상태로 발효를 시킬 거야. 자, 아세트산이 만들어진다. 그럼 우리는 얘를 뭐라 하냐면은 식초 발효라고 한다. 알겠니? 그래서 막걸리를 뚜껑 열어둔 상태로 놔두면 며칠 지나면 거기서 시큼한 냄새가 막 올라와. 식초가 만들어져. 그래서 이 녹말이 감에 있는 녹말이면 얘는 무슨 식초야? 감식초. 바나나에 있는 녹말이면 바나나 식초. 그게 있어요. 사과면 뭐야? 사과 식초. 무슨 얘기 알겠지? 이거야, 이거. 그래서 이거 옆에다 잘 적어두고. 자, 그러니까 아세트산은 에탄올을 발효시켜서 만든 겁니다. 맞니? 그래서 다는 나를 발효시켜서 만든 거야. 가가 아니라. 자, 이해됐어? 자, 52번 같은 경우. 당하지 마. 당황하지 마. 자, OH 작용기 있네? 여기도 OH 작용이 있네? 작용기가 있네? 그 OH 작용기를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그랬지? 알코올. 기억. 알코올에 해당한다. 맞죠? 자, 카복시산은요, COOH의 작용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COH가 아니라 O가 있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에테르라고 그래, 에테르기. 에테르. 그러니까, 니은 보기는 틀렸습니다. 자, 디귿. 분자식이 모두 같다? 다 세야지. 탄소. 하나, 둘, 셋, 넷. 탄소 4개, 수소 6개, 2개, 3개, 5개, 7개, 9개, 10개네. 그리고 산소 하나네요. 자, 얘도 하나, 둘, 셋, 넷, 탄소 4개에 수소 3개, 5개, 7개, 10개네요. 산소 하나. 자, 얘도 탄소가 4개, 수소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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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10개네. 산소 하나네요. 뭐야, 분자식이 모두 같네? 그 얘네들은 전부 다 가나다 뭐라고 그래? 이성질체로 간다. 그래서 기억 디귿.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다음 50번 문제. 자, 그림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화합물 가나다에 대한 겁니다. 가는 뭐예요? NH3 암모니아. 자, 나는 CH4 메테인. 그 다음에 여기는 CO가 있네요. CH3, CO, CH3 뭐다 이거? 아세톤, 매니큐어 제거액으로 사용되는 거. 아세톤이야. 자, 인간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암모니아는 자연에서 직접 얻어? 암모니아는 화보법으로 얻잖아. 자연에서 얻는 게 아니잖아. 틀렸어. 그래서 암모니아를 얻는 건 화보법이야. 화보보수법. 화보법.
그래서 질소하고 수소. 자, 메테인은 가정용 연료, 도시가스, 맞지? 자, 디귿이야. 아세톤의 분자식은 탄소 3개, 수소 6개, 산소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봐봐. 우리가 CH4를 연소시킬 거예요. 자, CO2하고 이 H2O가 나올 거예요. 맞니? 자, 요거는 고려하지 말자. 왜? 물과 CO2만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아세톤을 연소시킬 거야. 그러면 3개의 CO2하고 3개의 H2O가 나옵니다. 1몰이니까 얘가 1개면요. 1개, 2개가 나올 거고요. 맞니? 얘가 1개면은 3개가 나올 거예요. 자, H2O분의 CO2. 자, 가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나는 3분의 3. 1이네. 나가, 여기 다. 여기가 나고, 여기가 다가 되지. 그치? 자, 다가 나보다 크지. 1로. 끝. 그래서 이게 뒤에 거랑 연결이 돼,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나온단 말이야, 문제가. 자, 이해됐니? 그래서 53번 같은 문제도 말이야. 이게 이렇게 줘줬는데 다 써야 돼. 분자식을 또는 그 화학식을. 자, 메테인은 CH4예요. 자, 에탄올은 C2H5OH고요. 아세트산은 CH3, COOH입니다. 그럼 얘를 분자식으로 바꾸면 자, 이렇게 되고요. 얘는 탄소 2개, 수소 4개, 산소 2개입니다. 맞니? 자, 가와 나는 분자당 탄소 원자수가 같아. 2개니까 얘는 다가 되고요. 이 둘 중에 가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와 나는 수소 원자수가 같아요. 수소 원자 4개니까 4개이고 요네. 그래서 얘가 나가 되고요. 얘가 가가 돼요. 자, 그래서 에탄올은 소독용 의약품 사용되지. 손세정제나, 그치? 빨간 약. 그 다음 탄소 원자분의 수소 1분의 4, 그치? 얘는 2분의 6, 얘는 2분의 4. 그래서 4, 3, 2잖아. 다가 가보다 크다. 그치? 자, 1분자를 각각 완전 연소시켰을 때 생성되는 CO2. 그러면 얘는 CO2가 이렇게 나오면, 얘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연소시키면 CO2가. 얘는 이 CO2고, 얘도 이 CO2 아니야. 그러니까 1개, 2개, 2개야. 그래서 다가 나의 2배니? 아니, 나가 2배보다 많다가 아니지. 다는 나보다 적은 거지. 2배보다 많은 건 아니지. 그래서 기억, 니은만 답이 됩니다. 됐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자, 다시 56번처럼 이제 구분하는 문제지. 자, 산소와 결합하는 탄소 원자가 있습니까? 아니오는 얘는 CH4밖에 없잖아요. 산소 없는 거. 자, 물에 녹아서 산성을 띠는 건 아세트산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아닌 것은 에탄올이네. 끝. 그 물에 대한 용해도는 아니 CH를 물에 안 녹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에탄올과 메테인은 연료로 사용되지. 알코올 램프. 그렇죠?
자, 가는 식초니까 기억 니은이 답이 되네요. 그래서 이 57번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구조식을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는 구조식이 얘가 되고요. 자, 나는 얘가 되고요. 다는 자, 요렇게 돼요. 알겠니? 자, 산소 원자에 결합한 수소. 연계네? 그치? 산소 원자와 결합한 수소 한 개네? 그래서 기억 보기 틀렸죠. 얘는 0개고 한 개니까. 맞니? 자, 탄소와 결합한 수소 원자 수 2개네요. 자, 얘는 하나, 둘, 3개죠. 탄소 원자를 결합한 수소. 얘는 3개예요. 자, 단은 하나, 둘, 3개네. 요 수소는 산소랑 결합했으니까. 그치? 그래서 3개, 3개로 갔다. 니은 맞네. 탄소 원자와 결합한 산소. 1개지. 자, 여기도 1개죠. 얘는 몇 개예요? 2개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가 가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가 돼야지. 답은 2번. 자, 나옵니까?